성소수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나 볼 법한 동성애 축제가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서울광장 개최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최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애써 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동성애자들의 퀴어 문화 축제 오는 9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퀴어 문화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반 분들은 퀴어라고 하면 퀴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퀴어 문화 축제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동성애 축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서양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1년에 보통 하루를 정해서 네.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날로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의 도가 이제 거의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나오고 예. 또 그 팬티바람에는 이 이제 엉덩이 부분에 다 또 잘라가지고 네. 엉덩이들이 노출이 되고 또 이제 많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막 행하면서 네. 이제 카퍼레이드까지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올해까지 7회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7월 4일 날 대구가 네. 또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빨리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16회째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대학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종로 쪽에서도 하고 청계천 쪽에서도 하고 네. 홍대에서도 하고 네. 쭉 이어졌고 올해는 특별히 시청 광장을 빌려서 이제 네. 동성애 축제 개막식과 네. 또 6월 28일 날 동성애 축제를 하도록 이제 네. 집회 허가 신청을 했고 네. 집회 허가 신청이 허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도 좀 궁금합니다. 그곳에서는 좀 어떻게 열리고 있나요? 네. 뭐 지금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동성애 축제들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들라고 한다면 첫째는 이제 시드니에 있는 마디그라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1994년도부터 ABC 방송이 그걸 이제 보도하면서부터 네.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예. 또 동성애 축제 자체가 굉장히 좀 선정적인 부분이 많이 네, 있습니다. 자극적인 부분이 자극적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네. 시청률이 올라가면 또 광고 수입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 축제를 그러니까 중계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뭐 광고 수입이 올라가고 참가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네. 국가에서는 또 관광 수입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산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였다가 카밍아웃했던 대표적인 연예인 홍모 씨도 네. 이 마디그라 시드니 축제에 가서 함께 이제 행진을 하고 네, 그랬던 걸로 이제 참여했군요. 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그 상파울로에 있는 네. 이제 그 파라다게이 축제라고 해서 네. 이제 브라질의 축제입니다. 네. 거기는 1997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지금 한 3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국민 축제로 진행을 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모이는 축제로 그렇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진행을 또 그 행사를 맡았던 경찰관 그 이제 그 멘트에 의하면 네. 그때는 너무나 막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막 성적으로 막 이제 막 범죄가 심각해져서 네. 막 이렇게 막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광란의 축제처럼 되어져가지고 네. 막 술 마시고 밤에 되면 그래서 너무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때는 치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치안을 내려놨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이제 경찰관 얘기를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성애 축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디그라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축제를 하다 보면 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또 동성애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동성애가 뭐 평등법이라든지 네. 혐오금지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이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이 통과되고 나면 네. 동성애로 묘사해도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2008년도 시드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남성 동성애자로 묘사한 겁니다. 게이로. 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을 다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 또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동성애자 두 사도에게 네.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것이 또 묘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성경적인 내용까지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동성애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성경 자체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매우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을 막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공공들에게 공연을 하고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참 교회가 참 잘 대처하고 막아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의 이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광장에서 이런 동성애 축제를 여는 것을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사실 동성애자들은 서울광장에서 하기를 이제 오래전부터 염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서명도 해서 올리고 탄원서도 내고 그리고 이제 신청서도 여러 번 냈는데 네. 그동안은 계속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 광장을 사용한 어떤 그 조례나 원칙에 보면 네. 이것이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국민의 정서에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음란성 공연이나 그런 것들은 되어지면 안 되고 네. 또 어떤 일반 한 단체의 어떤 친목 모임이나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예. 상당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도 시청광장을 신청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은 편인데 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어떤 조사들을 통해서도 다 나타난 바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허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사실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 뭐 연합기관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예. 네.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제 항의를 하고 이의 제기를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네. 얘기를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전에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을까? 예.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올해 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집무하는 이때 이것이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네. 문제가 되면서까지 이것을 수용을 했을까? 네. 그리고 시민들은 이것을 과연 원하는 바인가? 네. 과연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공공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네. 이전에 나왔던 동성애 축제의 모든 그림들이 보면 예. 거의 다 삼각 팬티로 네. 또 엉덩이도 드러내는 모습으로 다 사진으로 이 역사적인 것들에 다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문제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음란성 여부를 가지고 영화를 규제하고 네. 또 19금을 만들고 청소년 네. 관람가를 만들고 그런 등급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결정인가? 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존중하는 결정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네. 이제 우리가 잘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바르게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 음란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문화축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시나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를 가고 있는데 오늘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해서 길이 다 이제 차량들이 다 통제된 겁니다. 네. 그리고 보통 지내들 때 보면 뭐 5톤 트럭이나 트럭을 갖다 다 개조해서 제일 천장을 무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삼각 팬티 입고 나와서 막 퍼포먼스하고 네. 선정적인 것도 성행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막 하고 남성끼리 여성끼리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한다고 할 때 네. 그것들을 이렇게 보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만약에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것이 백주의 서울의 주요 도시에서 네. 그렇게 경찰이 공적으로 인정해 준 상태에서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장하고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서 잘 되어지면 네. 저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이것이 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거구나. 네. 이 사회가 이것을 용인하는 거구나. 네. 그걸 통해서 많은 어떤 학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백주에 경찰들도 인정해주고 사회가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것이 각인이 돼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 없이 네. 또 올바른 어떤 기준점 없이 수용을 네. 하게 되겠죠. 네. 얼마나 큰 영향이 가겠는가. 네. 2008년도 연합뉴스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의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집단 동성간 성행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 연루된 사람이 50명이 넘는데 조사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많게는 100명 이상도 추정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단 동성간 성행위를 한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문 선교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몰려서 그런 일이 된 건데 무려 100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그 일에 다 연루됐다고 하는 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자들의 조사 결과가 뭐였냐? 아이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졌냐? 그랬더니 케이블 TV랑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보면 간접학습이 됩니다. 네.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에 본 것까지도 학교 가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면 또 교사나 부모들이 없는 데서 이렇게 실습을 하고 예. 또 실제 행위를 하는데 네. 이걸 백주의 대낮에 이런 것들 갖다가 네. 주요 도심가에서 한다고 하면 네. 아이들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용해도 되는 것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고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이 나오겠는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네. 이런 축제가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우리는 바르게 잘 알고 학부모들의 책임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동성애에 대한 좀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예. 기왕의 많은 질서와 가치를 이제 무너뜨리는 네. 그런 이제 이탈 여러 가지 많은 네. 이제 이벤트들과 또 그런 주장과 또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인간의 모든 존엄과 축복을 다 누리게 하는가?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음란이나 거룩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그 어떤 성적인 행복이나 어떤 가치나 인권이었으면 네.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그 길이 아니니까 예. 동성애를 금하셨고 네.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좋은 길에 대한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더 우리의 영혼이 이제 강건해지고 또 순결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성적인 축복도 더 잘 누리게 되고 네. 그 밑에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존엄과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회적인 면으로 가면 과연 동성애자들의 삶이 행복한가? 그들의 삶이 건강한가? 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가족 공동체는 행복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지금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짧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은 에이즈를 많이 생각하는데 에이즈 외에도 많은 성병과 곤지름이라든지 많은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제 우리 그 연예인 그 홍모 씨 같은 경우도 네. 인터뷰에서 하루에 화장실을 12번 내지 15번을 간다고 합니다. 네. 한 번 가면 한 10분 정도씩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화장실에 가서 있는 시간만 3시간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 항문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변식음과 기저귀를 차고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질병 문제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성병도 물론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번 중독되거나 또 거기도 고착화가 되면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인권이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이 상황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한테 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질서가 부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